여러분 안녕하세요. 명란쌤입니다. 욕구를 통제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어른입니다. 아기 때부터 본능의 욕구를 다스리지 않으면서 몸만 성인이 된 어른이 참 많습니다. 아이처럼 말하는 사람, 아이처럼 누가 실수를 하면 대놓고 비웃거나 망신 주거나 무시하는 사람, 어른들은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너도 실수를 할 수 있고 비웃음을 당하거나 놀림감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된다 라고 타이르면서 양육을 하는 거죠. 남을 비웃으면 안 된다, 놀리면 안 된다. 그런데 아이처럼 미성숙한 어른이 아이의 주된 양육자가 되면 아이랑 같이 비웃거나 내 아이보다 못하다고 병신 취급을 하면서 깔보죠. 제일 한심한 것은 백발이 하얀 할아버지가 일본 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노인이, 제가 문화 공연을 보러 갔는데 그때 저는 야외에서 초청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참 재미있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치마를 입었는데 나뭇가지 같은 걸로 제 치마를 들어 올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뒤로 돌아보니 그 중장년 노인은 재빠르게 달아나더라고요. 관람객들이 밀집된 공간에서 저는 찾지도 못하고 부끄럽고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 그냥 화는 목구멍까지 났었지만 꾹 참았었죠. 이 중장년 할아버지처럼 일본 음란 문화의 영향을 받아 음란 귀신이 쓰인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전에는 남자들이 음란 마귀가 씌워져서 직장에서는 한 살이라도 어리고 예쁘고 잘 웃고 남자들한테 꼬리를 잘 흔드는 여자들이 직장에서 혜택을 잘 누렸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하지만 그때는 주로 남자들이 그런 대놓고 당당하게 음탕한 짓을 해왔었고, 요즘은 어느새부터인가 여자들이 더 적극적이 되었습니다. 남자들처럼 술과 고기, 담배를 피운다고 해서 남자가 되지 않습니다. 남자처럼 씨부이지 않습니다. 남자처럼 강하지가 않습니다. 남자들처럼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남자가 되지 않습니다. 누구 말처럼 남자를 요리하는 것이 남자를 지혜롭게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강해 보이려 하고 이기려고 하는 것이죠? 원래 역사적으로 여성은 강하고 지혜롭고 남자를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로 강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서양 기독교 문화가 한국 교회로 돼버리면서 한국 여성은 약자가 되고 남자는 강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선 유교 사상에서부터 일제강점기 미군 정 시대에 식민지 나라 여성은 언제든지 소폭행 당하고 매춘부로서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나약한 대한민국의 남자들이 여성을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력이 더 큽니다. 한국 여성들만 탓하면 안 됩니다. 어느 나라나 남성이 힘이 약하면 그 국가는 지킬 수가 없고, 여성과 아이는 당연히 착취를 당했었고 여성은 성적 놀이개로 당하였었습니다. 해방 후에 군사 독재가 들어서면서, 그리고 한국 기득권이 친일파들이 득세하면서 여성은 박정희부터 자기 나라 백성의 여성을 성폭행 대상으로, 특히 연예인 미국이나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나라 같은 데 보면 여성 연예인은 아리따운 젊은 청춘 황금기 시기부터 정치인들이나 자본가들의 성적 놀이개로 되다가 늙어서 폐인이 되고 마약 중독, 성형 중독, 알코올 중독,
생식기가 폐인이 될 정도가 되어야지 정치인이나 자본가들한테 버려지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고대부터 미인은 박명이고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도 예전보다는 여성 인권이 많이 나아졌다고요? 고대부터 제국주의 땅 따먹기 시대에는 여성은 전리품의 물건처럼 나라와 나라끼리 정치적 외교에서 미인은 선물로 주고받는 물건 취급, 정치인들이 노리게 정치인들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주고받는 선물, 물건의 가치뿐이었습니다. 요즘 젠더 갈등이 심하잖아요.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경제적 문제도 있지만 정치인들이 정치적으로 갈라치기, 이준석의 여성 혐오, 남성 우월주의, 국힘당, 국진당의 의원 대표적이죠. 이준석의 여성 혐오, 남성 우월주의, 그리고 서양에서의 페미니즘. 서양 페미니즘은 좀 더 영국에서 시작을 했지만 영국에서 시작된 페미니즘은 진짜로 여성 인권을 위한 페미니즘 운동이었는데 점점 스페인까지 퍼지면서 스페인 여성 가치 기준의 페미니즘이 되었습니다. 스페인 여성이 너무 하도 성적으로 문란해서 스페인 정부까지도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만들었었죠. 성적 문란한 행동을 하지 말라에 대한 반항심을 위한 페미니즘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페미니즘 운동처럼, 특히 미국 여성 페미니즘 운동처럼 노동의 가치에 대한 값, 즉 여성 노동자들의 몸값을 올려달라는 페미니즘 운동이나 영국 여성의 최소한의 여성 인권,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서 여성은 집에서 갇혀서 살고 여성이 사회활동을 못하게 가둬놓는 것에 대한 항의 운동을 위한 페미니즘이 아니라는 말이죠. 자기 몸을 성적 놀이개로 취급하고 자기 마음대로 성적 놀이를 하다가 남자들과 성적 놀이를 하다가 임신하면 낭태를 하겠다는데 자유민주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가 말려요? 말릴 수가 없죠. 자유, 이것도 인권이라고 하면 인권인데 자기의 몸을 착취의 대상, 성적 놀이의 대상 으로 해달라, 법으로 인정해달라, 사회에서 인정해달라 하는 요구도 인권이라고 하면 인권인데 자기 몸을 망치겠다는데 네가 뭔데? 그쵸? 네가 뭔데, 대체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이거죠. 제가 직장에 다니고 사회생활을 하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서 결혼을 하지 않은 아가씨나 결혼을 한 아줌마나 아이를 가진 어머니나 할 것 없이 미친 여성 페미니즘 문화 영향을 받은 여성들이 사회 곳곳에 사악한 영향력을 퍼뜨리면서 미쳐서 날뛰는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시대를 직접 체감을 하였습니다. 그때가 언제부터였냐면요, 여자가 미쳐서 날뛰는, 한국 여성이 미쳐서 날뛰는 시기가 바로 이명박 박근혜가 대통령을 하기 시작을 한 때였습니다. 이렇게 사악한 정부가 정권이 들어서면은 벌써 민심부터 흉흉합니다. 이래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도 있습니다. 괜히 있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직장에서 근무 중에, 응? 직장에서 근무할 때, 지금 2025년이니까, 한 15년도 더 됐어요. 15년 전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는데, 갑자기 젊은 여성 한 명이랑 남자 2명이 엘리베이터에 들어왔습니다. 그 젊은 여성은 저 뒤에서 남자 2명이 어깨를 동시에 껴안고, 여성 한 명이 남자 어깨를 동시에 껴안을 수 있죠? 껴안을 수 있는데, 저를 보면서, 힐끔힐끔 보면서, 깔깔거리면서, 제가 입은 옷에 대해서 비웃는 눈치였습니다. 뭐, 세트가 아니라나, 뭐라나. 제가 세트 옷을 안 입었어요. 위에 옷 따로 입고, 아래 바지 따로 입고, 세트를 안 입어가지고, 세트 옷을 안 입었다고 깔깔거리면서 웃는 거였었어요. 거기에서 저는 수치심을 느꼈어요. 엄청난. 저는 그런 말과 행동을 무시했습니다. 겉으로는 무시했지만 그런 말 들으면 누구도 기분이 안 좋죠. 왜냐하면 제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고 고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 그 여성은 그런 가치관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말해봤자 싸움이거나 싸움 나거나 욕먹는 거죠. 시대가 그렇게 변했기 때문입니다. 남녀 유별이라는 말은 이제는 옛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명랑쌤.